안녕하세요. GQ 코리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유태호입니다. 제가 올해 2021년 GQ Man of the Year로 선정됐는데 좀 쑥스럽고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From Me to You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고민들을 정성껏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단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뭐 음식이라던가 취미생활이라던가 요새 뭐 핫 이슈가 뭔지 그런 얘기하면서 농담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남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해요. 모든 분들이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누가 이렇게 누가 나의 의견을 관심 갖고 있네 하면 이제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묻고 진심으로 듣고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되면. 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주변 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민들 다 해결하는 여기도 통하고 저기도 통하는 신통방통한 지혜 한마디는 없을까요? 동생들한테 뭐 이래타 저래타 하는 이런 자세도 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좀 부끄럽네요. 잘 모르겠어요. 전 뭐가 옳은지. 그냥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을 가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도 옛날엔 많이 불안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현재 사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클리셰 같은 말이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게 강박이 돼서 지금 현재 못 사는 경향이 제가 있었어요. 그런 미래의 고민과 과거의 상처들을 넘어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충실하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진지해지네. 심리 상담도 아니고. 새로운 도전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걸까요? 용기가 없어서 안정적인 것을 찾는 것은 좋지 못할까요? 새로운 도전, 뭐 그런 거를 다 포기해도 지금 그냥 내가 편하게 살겠다 결정을 해도 그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는 항상 필요하지만 뭐 도전이든 아니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나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욕심도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면 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죠. 전 그냥 제가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라 그냥 막 탐구하게 되는 건데 그게 또 뭐 용감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생각이 많고 해서 항상 잠이 모자르고 좀 생각 좀 없고 좀 궁금한 게 좀 덜 했으면 뭐 궁금한 게 좀 덜 했으면 해요. 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과연 좋은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좋은 어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스탠딩 코미디언 리처드 프라이어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I was a child until I was 7. 9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나서 I realized I became a black kid.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다 천재로 태어나요. 창작도 하고 뭐 도전도 하고 다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천재성을 다시 되찾는 그 노력을 어른으로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 천재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카테고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선입견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카테고리도 될 수도 있는데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 불면증이 심해져서 고민이에요. 잠들지 못하는 밤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도 잠을 많이 못 자서 저는 그래서 자면서 항상 뭔가 듣고 자요. 귀에다가 꽂고 대부분 오디오북을 듣고 자거든요. 후버만이라는 뭐 하버드 교수,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지구력인가 아니면 뭐 효율적으로 뭐 뇌를 쓸 수 있는 방식들, 그냥 단순한 기술로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강의 같은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거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제가 지금 제 사생활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밌다 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어요. 운전면허도로 주행 시험에서 5번째 떨어졌어요. 다음번 시험에는 꼭 붙고 싶은데 꿀팁이 있을까요? 도로주행 연습을 많이 해야 할 텐데 그러면. 그런데 그것도 딜레마네. 도로주행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있죠? 네. 미리 연습을 많이 해야죠. 뭐 저도 대사를 외우고 나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외우고 있는데 이게 외쳐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현장에 가면 다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체험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외치면서 많은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써야 돼요. 네, 도로주행 연습을 많이 하세요. 영화를 좋아하는 회사원입니다. 연기의 꿈과 현실의 상황에서 싸우다 보니 벌써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시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부터 시작해봐야 할까요? 아이고, 어렵다. 저는 연기 시작하기에는 항상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21살이었는데 제가 연기를 시작했을 때 70살 됐을 때도 돈을 안 벌어도 다른 알바를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애들을 위해서 버스킹하면서 삐로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회적인 직업들을 알바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체성은 연기자다는 그때 뼈속 깊게 느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할 수 있었고 그냥 올인 몰입을 한 거죠. 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뉴욕에서 리 스트라스버그 티어터 인스티튜트라고 그런 인스티튜트이 있어요. 거기서 2년 반 동안 공부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의 선생님들을 다 혼자서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폭이 넓어지고 뭐 재밌는 기술들을 많이 알게 됐고 저의 미래에 관한 확신이 생겼죠. 왜냐면 지금이 너무 신나고 일주일 동안 생활비가 있었는데 그때 뭐 한 150불 생활비가 있었는데 그 150불 가지고 제가 DVD를 한 4, 5편을 그때는 DVD로 다 봤으니까 일주일 동안 먹을 게 없어서 뭐 친구들한테 막 묻고 막 뭐 하고 뭐 그냥 참 배고팠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영화가 너무 좋고 연극을 너무 사랑하게 됐고, 네, 그래서 배고파도 뭐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좋았어요. 얼마 전 결혼했습니다. 연애 때와 다르게 결혼 후에는 다투는 경우도 종종 생기네요. 부부싸움을 잘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Welcome to the club. 싸움이 터질 때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슈 갖고 절대적으로 밤을 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해결해서 넘어가야 그 다음날이 진행돼요. 한 사람은 거실에서 자고 한 사람은 뭐 침실에서 자고 뭐 이런 거를 안 해요. 항상 같이 한 공간에 있고 만약에 2시간 싸우면 3시간 싸우면 또 감정 욱할 때도 있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이 롤러코스터 같아요. 막 감정이 막 몰아치다가 확 떨어지고 이제 뭔가 좀 차분해지고 너무 둘 다 지쳐서 그때부터 논리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뭐 반성할 건 반성하게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노력해야 될 거 무엇인가 또 좀 객관화되고 초기 때는 좀 싸울 때가 많았는데 지금 거의 안 싸워요. 왜냐면 그런 장벽을 넘기는 단계가 있어야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을 같이 넘긴다는 생각이 항상 싸울 때 또 우리가 이 싸움 이후에 또 더 가까워지겠다라는 거를 믿고 싸워야 돼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슈를 넘기지 마세요. 밤새서 이 이슈를 해결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즐기세요. 제 입장에서는 95% 항상 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건. 순진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싸우면서 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파트너가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데 제 모습이 미러링이 되거든요. 그 안에서 좀 많이 발견하게 되고, 네. 그 안에서 많은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어머님이 불만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연기를 선택했을 때 처음엔 그랬지만, 그 안에서 충실하고 열심히 하고 나의 행복한 모습을만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어머님도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행복해야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와이프와 예쁜 곳에 자주 갑니다. 사진도 예쁘게 잘 찍어주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사진을 예쁘게 잘 담아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도 욕을 먹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자주 찍으려고 하지만 맨날 못 찍는다고 뭐라고 해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과 잘 지낼지 걱정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잘 사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글쎄요, 제가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었다면 아이들의 친구들을 좀 잘 챙겨주고 맛있는 거를 많이 해주고 말을 많이 안 하고 잔소리도 많이 안 하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터를 멀리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사랑이 느껴지게끔 하려고 하고 오디오로 안 채우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는 방식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 경험해보지를 못해서. 저는 항상 이런 고민 해결의 제안이 들어오면 정말 쑥스럽고 정말 부끄러워요. 왜냐면 제가 제 고민을 해결하느라 바쁜데 뭔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저도 객관화 시키지를 못해서 감히 내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항상 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네요. 옛날에 폴더폰을 가지고 있었을 때부터 항상 삼성을 썼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와서 국내에서 핸드폰이랑 같이 촬영하는 게 어떤 배우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현장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GQ 코리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도 맨 오브 더 이어 됐으니까 열심히 멋진 활동을 해보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